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오일, 버터에 이르기까지 마트에 가면 수많은 기름들이 진열되어 있고 각 가정의 주방에도 꽤 많은 종류의 기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름들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자 시라사와 다쿠지는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무병장수와 식생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혁명은 기름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와 당뇨병의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름은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고 뇌를 비롯한 온몸의 신경과 호르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며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의 에너지는 포도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설탕이나 탄수화물 등의 당분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빵과 밥 등의 탄수화물이나 달콤한 과자를 먹으면 체내에 포도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당은 뇌의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도당보다 코코넛 오일이 뇌의 신경세포를 더 유연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포도당을 일반 기차에 비유한다면 코코넛 오일은 시속 300km의 고속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뇌의 신경세포도 코코넛 오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성분으로 된 에너지는 포도당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더 쉽게 뇌의 신경세포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증상이 개선되고 병의 진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뇌와 관련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코코넛 오일의 성분은 신경세포 유지와 정보 전달 능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은 인간에게 필요한 성분입니다.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고 뇌를 비롯한 온몸의 신경과 호르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체내에는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을 생성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몸속의 화학공장인 간에서 지방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양이 늘어나면 체내에서 지방이 되어 축적됩니다. 오히려 기름이 체내에 너무 많이 흡수되면 간은 지방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혈관이 염증 때문에 상처를 입고 딱딱해진 혈전이 생기면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오메가6를 과다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염증은 또한 알레르기라고 알려진 아토피성 피부염을 악화시키는데 오메가6가 증상 악화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로 발생하는 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더해 몸의 면역 기능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관절이 파괴되는 관절 류머티즘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메가6는 이상한 세포가 늘어나는 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체내의 염증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뇌 신경세포의 움직임을 저지함으로써 우울증과 치매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메가6가 동물성 기름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튀김과 볶음 요리의 기름 등이 오메가6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메가6로 일어나는 병은 오메가3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6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기름이며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6의 염증은 오메가3로 멈출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기름이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을 1대1로 맞춘다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오일라이프의 포인트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6를 적게 섭취하며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를 맞춰서 먹으면서 매일의 식생활에 코코넛 오일을 더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알츠하이머병 등의 뇌에 관련된 병과 파킨슨병 등의 신경계통의 병,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코코넛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침 식사 때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체내에서 코코넛 오일의 성분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삼을 때 탄수화물로 생성되는 포도당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로 탄수화물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생선과 채소 등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식재료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단백질과 지방 등에 달라붙어 세포의 성질을 나쁘게 변하게 하는데 이것을 당화라고 합니다. 당화는 동맥경화를 비롯해 심근경색, 뇌경색,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망막증 같은 당뇨병, 합병증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많은 중성지방은 크기가 작고 혈관에 손상을 주는 운반책인 LDL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맥경화와 관련된 큰 문제입니다. 한편 탄수화물 대신 에너지원이 되는 코코넛 오일은 탄수화물에 의한 중성지방의 증가를 억제하며 중성지방으로 인해 생겨나는 작은 운반책도 생성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 지질 이상증 환자들도 코코넛 오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동맥경화에 관련된 유해 물질인 LDL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과식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은 형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세포는 혈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일에 지쳤다는 듯 포도당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때 뇌의 신경세포도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뇌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때 탄수화물에 함유된 포도당 대신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케톤체를 사용하면 세포가 되살아나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오일 라이프를 실천하면 탄수화물을 삼가고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뇌에 케톤체가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기름에 녹는 비타민유도 잘 쓰이게 되고 콜레스테롤도 고루 퍼지게 되어 뇌의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변하고 활발해집니다.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아침으로 탄수화물은 먹지 않는다. 코코넛 오일을 넣은 스무디나 커피를 마신다. 점심은 반찬이나 음료에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넣는다. 탄수화물은 먹지 않거나 현미나 잡곡으로 된 밥을 가볍게 먹는다. 저녁은 반찬이나 음료에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넣는다. 탄수화물은 먹지 않거나 현미나 잡곡으로 된 밥을 가볍게 먹는다. 기름 섭취법은 가열하지 않은 요리나 드레싱에 기름을 첨가할 때는 오메가6 즉 샐러드 기름을 줄이고 오메가3 즉 아마씨 오일이나 들기름을 많이 사용한다. 오메가3가 함유된 참치, 연어 등 푸른 생선도 적극적으로 먹는다. 통조림도 효과가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오메가3, 오메가6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고 코코넛 오일의 케톤체를 활용하면 병을 피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버터에 이르기까지 마트에 가면 수많은 기름들이 진열되어 있고
각 가정의 주방에도 꽤 많은 종류의 기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름들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자 시라사와 다쿠지는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무병장수와 식생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혁명은 기름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와 당뇨병의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름은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고 뇌를 비롯한 온몸의 신경과 호르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며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의 에너지는 포도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설탕이나 탄수화물 등의 당분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빵과 밥 등의 탄수화물이나 달콤한 과자를 먹으면 체내에 포도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당은 뇌의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도당보다 코코넛 오일이 뇌의 신경세포를 더 유연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포도당을 일반 기차에 비유한다면 코코넛 오일은 시속 300km대 고속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뇌의 신경세포도 코코넛 오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성분으로 된 에너지는 포도당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더 쉽게 뇌의 신경세포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증상이 개선되고 병의 진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뇌와 관련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코코넛 오일의 성분은 신경세포 유지와 정보 전달 능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은 인간에게 필요한 성분입니다.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고 뇌를 비롯한 온몸의 신경과 호르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체내에는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을 생성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몸속의 화학공장인 간에서 지방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양이 늘어나면 체내에서 지방이 되어 축적됩니다. 오히려 기름이 체내에 너무 많이 흡수되면 간은 지방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혈관이 염증 때문에 상처를 입고 딱딱해진 혈전이 생기면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오메가6를 과다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염증은 또한 알레르기라고 알려진 아토피성 피부염을 악화시키는데 오메가6가 증상 악화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로 발생하는 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더해 몸의 면역 기능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관절이 파괴되는 관절 류머티즘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메가6는 이상한 세포가 늘어나는 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체내의 염증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뇌 신경세포의 움직임을 저지함으로써 우울증과 치매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메가6가 동물성 기름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튀김과 볶음 요리의 기름 등이 오메가6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메가6로 일어나는 병은 오메가3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6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기름이며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6의 염증은 오메가3로 멈출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기름이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을 1대1로 맞춘다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오일 라이프의 포인트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6를 적게 섭취하며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를 맞춰서 먹으면서 매일의 식생활에 코코넛 오일을 더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알츠하이머병 등의 뇌에 관련된 병과 파킨슨병 등의 신경계통의 병,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코코넛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침 식사 때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체내에서 코코넛 오일의 성분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삼을 때 탄수화물로 생성되는 포도당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로 탄수화물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생선과 채소 등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식재료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단백질과 지방 등에 달라붙어 세포의 성질을 나쁘게 변하게 하는데 이것을 당화라고 합니다. 당화는 동맥경화를 비롯해 심근경색, 뇌경색,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망막증 같은 당뇨병, 합병증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많은 중성지방은 크기가 작고 혈관에 손상을 주는 운반책인 LDL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맥경화와 관련된 큰 문제입니다. 한편 탄수화물 대신 에너지원이 되는 코코넛 오일은 탄수화물에 의한 중성지방의 증가를 억제하며 중성지방으로 인해 생겨나는 작은 운반책도 생성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 지질 이상증 환자들도 코코넛 오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동맥경화에 관련된 유해 물질인 LDL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과식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은 형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세포는 혈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일에 지쳤다는 듯 포도당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때 뇌의 신경세포도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뇌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때 탄수화물에 함유된 포도당 대신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케톤체를 사용하면 세포가 되살아나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오일 라이프를 실천하면 탄수화물을 삼가고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뇌에 케톤체가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기름에 녹는 비타민유도 잘 쓰이게 되고 콜레스테롤도 고루 퍼지게 되어 뇌의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변하고 활발해집니다.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아침으로 탄수화물은 먹지 않는다. 코코넛 오일을 넣은 스무디나 커피를 마신다. 점심은 반찬이나 음료에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넣는다. 탄수화물은 먹지 않거나 현미나 잡곡으로 된 밥을 가볍게 먹는다. 저녁은 반찬이나 음료에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넣는다. 탄수화물은 먹지 않거나 현미나 잡곡으로 된 밥을 가볍게 먹는다. 기름 섭취법은 가열하지 않은 요리나 드레싱에 기름을 첨가할 때는 오메가6 즉 샐러드 기름을 줄이고 오메가3 즉 아마씨 오일이나 들기름을 많이 사용한다. 오메가3가 함유된 참치, 연어 등 푸른 생선도 적극적으로 먹는다. 통조림도 효과가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오메가3, 오메가6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고 코코넛 오일의 케톤체를 활용하면 병을 피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